내 이름은 시계로, 나이는 25, 재택근무라 매일 집에 있는데 엄마 눈엔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으로 보이는지 은둔형 외톨이냐, 일은 안 하냐, 잔소리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 몇 번씩 설명을 해도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아서 본격적으로 독립을 생각하는 중이다. 아, 배고파. 냉장고에 오늘도 역시 먹을 게 없군. 달랑 컵라면밖에 없네. 내가 컵라면을 먹고 있는데 너 또 컵라면이니? 이거 말고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어떡해. 가게 오면 먹을 거 잔뜩 있긴 있는데 일도 안 하고 집에만 있는 사람 먹을 건 없다. 나 일한다니까. 몇 번을 말해야 알아.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는 백수도 직업이냐? 남자는 자고로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하는 거야. 알아들었으면 나가서 얼른 일자리 찾아다녀. 아, 제발 좀. 사람 말을 왜 그렇게 못 알아들어? 빈둥빈둥 노니까 젊은 애가 배 나오는 것 좀 봐라. 너 아직 정신은 멀쩡하니? 난 요새 네 얼굴만 보면 천불이 나서 못 살겠다. 그렇게 퍼붓고 나서 엄마는 다시 가게로 나갔다. 우리 집은 1층이 부모님이 하는 음식점, 2층이 살림집으로 되어 있다. 누나는 결혼해서 나가서 살고 집에는 나와 부모님 셋이서 살고 있다. 내가 가게에 나오면 우중충한 나 때문에 손님이 떨어져 나간다면서 절대 아래층에는 내려오지 말라고. 진짜 내 엄마가 맞나 싶게 막말 대방출이니. 어쩔 수 없이 집에서 혼자 끼니를 해결하려고 해도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고. 참나. 결국 나의 일용할 양식은 편의점 도시락이 해결해주고 있다. 가게가 바빠 보여서 좀 도와드릴까 하고 아래층으로 내려가기라도 하면, 야, 시계로, 누가 너 보고 여기 내려오래? 오지 말라고 몇 번을 말해. 바쁜 거 같아서 도와주려고 온 사람한테 정말. 네가 있으면 오던 손님도 달아난다고 했잖아. 너 설마 이 가게 물려받겠다는 꿍꿍이로 이러는 거니? 그런 생각 없거든? 그런 쓸데없는 생각할 시간이 있으면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말고 어디 면접이라도 좀 가. 집에서 놀고 먹는 거 아니라니까. 나 직업 있다고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소리 좀 집어치우고 바쁘니까 저리 가. 빨리. 내 말은 도무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엄마. 안 도와줘도 되는 거면 하던 일이나 하자 하고 내 방으로 올라왔다. 그때 가게 알바생인 치카한테서 라인이 왔다. 시계로 오빠, 사모님 말씀을 그냥 흘려들어. 잘 몰라서 그러시는 거잖아. 오빠는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온 건데. 아까 좀 심하더라. 그러게 말이다. 내가 100만 번을 얘기해도 들을 생각을 안 해. 그만 포기해. 오빠도 바쁘잖아. 재택이니까 시간은 내가 조정하면 되고 잠깐이라도 도우려고 그런 건데 사람 성의를 무시하시네. 그래도 알아주는 사람도 있잖아. 그래, 너라도 알아주니 그게 어디냐. 엄마는 그렇다 치고 누나까지 아줌마가 다 돼서 똑같이 못 알아듣는데 아주 환장한다. 아줌마라고 다 그런가 뭐. 그리고 누나 아직 20대잖아. 뭔 소리야, 40대야. 아닌가? 아무튼 무조건 30대는 넘었어. 누나 나이도 몰라? 남매 맞아? 레미 언니가 알면 거품 물겠다. 누나한테 말하면 나 맞아 죽어. 나 오빠 하는 일 또 도우미 하면 안 돼? 되게 재밌던데. 그래, 도움 필요하면 너한테 콜할게. 치카는 가끔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고 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잘 알고 있다. 가게에서 알바한 지도 꽤 되니까 훤히 꿰뚫고 있다.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치카를 통해서 들을 때도 있다. 이제 나도 내성이 생겨서 부모님이 뭐라 하건 나는 나의 길을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을 정리했다. 그런데 매형이 갑자기 죽었다. 사망 원인이 뭔지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너 행여 네 매형 장례식에 올 생각하지 마. 어? 동생이 백수인 거 동네방네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지? 나 백수 아니라니까 왜 자꾸 그래? 아, 대체 몇 번을 말해 알아들을 건데. 너 말이야, 몇 번을 말해 알아듣니? 너 같은 애를 두고 세상 사람들은 은둔형 외톨이, 백수, 식충이라고 해. 너만 생각하면 우라통이 치민다. 그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진짜. 뭐야? 근데 누나는 남편이 죽었는데 슬프지도 않아? 어쩜 그렇게 평상시하고 똑같아? 네가 지금 내일에 참견할 군번이니? 나 다시 집으로 들어올 거니까 너 각오하고 있어. 컴백홈 첫 번째 미션으로 너 쫓아낼 거니까. 쌈딱처럼 달려드는 누나와 더 이상 말도 섞고 싶지 않았다. 매형의 죽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대체 왜 나만 저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하나뿐인 매형의 장례식에 처남인 내가 안 간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상주인 누나가 오지 말라는데 고역하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조용히 마음속으로 명복을 빌어주는 것뿐이었다. 비상식적인 누나의 태도가 많이 실망스러웠다. 다녀왔습니다. 공주님 집에 왔어요? 매형의 장례식을 치른 지 2주가 지나서 살고 있던 집을 그새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온 누나는 마치 휴가라도 온 분위기였다. 그걸 보니 정남이가 뚝 떨어졌다. 헐, 은둔형 백수. 너 당장 일자리 알아봐. 알았지? 이 은둔형 돼지야. 나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헐, 어이상실. 너 지금 바쁘다고 했니? 다 큰 어른이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놀고 있으니 애 교육상 안 좋아 정말. 엄마, 쟤 좀 어떻게 해봐 좀. 어? 집에서 놀고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보는 내가 지겨워 죽겠다. 네 누나도 오고 했으니까 너 그러고 있는 거 더 거슬리고 신경 쓰여서 못 살겠다. 난 오늘부터 너랑 말도 안 섞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너 보면 나까지 기운 빠져. 내 말이. 아빠 아직 멀었어? 나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촉촉하고 부드러운 오므라이스 먹고 싶다. 누나는 엄마의 강력한 홍위병이 되어 나를 마구잡이로 밟아댔다. 이 집에서 내가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었다. 일도 점점 바빠지는데 여기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느니 독립을 하기로 마음을 굳혔다. 시게로 오빠, 레미 언니 집으로 들어왔던데 오빠 힘들지 않아? 괜찮아? 말도 마라. 숨도 못 쉬겠다. 누나가 집으로 들어오는 건 전혀 예상 밖의 일이었어. 무슨 일 있으면 나한테라도 말해. 도울 수 있는 일이면 도울게. 이 집에서 유일한 내 편인 치카. 한 명이라도 내 기분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조금은 위로가 된다. 실례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저는 손님으로 온 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한 사람인데요. 이 가게를 제 블로그에 좀 소개해도 될까 해서요. 너무 잘생겼다. 운명의 왕자님이 이렇게 빨리 나타나다니. 내가 찍었어. 안녕하세요. 제가 여기 사장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갑자기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SNS에서 맛집이나 핫플레이스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게도 제가 소개를 좀 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그럼요. 저희는 너무 좋죠. 그러면 라인 친구 맺기 하는 게 어떨까요?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저한테 바로 물어보시면 좋잖아요. 켄타 씨는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 32입니다. 나이가 무슨 문제라도... 문제라뇨. 아무 문제 없어요. 진짜 좋은 나이시네요. 이 일하고 나이는 아무 상관없는 것 같은데요. 그야 물론 그렇죠. 다음엔 언제 오실 거예요? 저녁에 오시면 술도 한잔하고 더 좋은데 저랑 같이 한잔 하시죠. 진짜 답이 없다. 답이 없어. 지금 자기 일하고 나이는 관계없다고 선을 긋는데 눈치도 없이 여자 하고 있으니 봐라, 완전 거부감 느끼는 거. 근데도 계속 들이밀고 있다. 정말. 저기요, 켄타 씨. 네. 집은 어디세요? 나 놀러 가고 싶다. 저기 다음에 다시 오겠습니다. 켄타 씨는 도망치듯 가게를 빠져나갔다. 그런데도 누나는 혼자 흥분해서 주체를 못하고 있었다. 저 사람 분명히 나랑 운명의 텔레파시가 통해서 여기 들어온 걸 거야. 말하자면 내가 켄타의 행운의 뮤즈인 거지. 내가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당기는 타입이거든. 또 운빨하면 나야. 그리고 며칠 후 켄타 씨가 다시 가게에 왔다. 켄타 씨,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녁 때 오라니까. 그렇게 빼지 않아도 되는데. 아, 또 시작이네. 제발 그만하면 안 되겠니? 쪽팔린 것도 모르고 진짜. 저 사진을 좀 찍고 싶은데요. 요리를 3개에서 5개 정도 만들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인기 있는 메뉴로 부탁드려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야, 사진 촬영할 거니까 인기 메뉴 좀 가지고 와. 누나는 완전히 사장으로 빙의돼서 혼자 신나 있었다. 입으로만 떠들 줄 알았지 가게 일은 뭐 하나 거들지도 않는 사람이. 엄마도 누나가 집으로 온 뒤로 전보다 더 피곤해 보였다. 여기 음식 나왔어요. 사진 찍으셔야죠. 저도 같이 찍으셔도 되는데. 저 죄송한데 음식만 찍으면 됩니다. 그럼 제가 켄타 씨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촬영에 집중 좀 하게. 예. 아, 네네. 끝나면 같이 식사해요. 누나는 혼자서 마구 앞서가고 있었다. 켄타 씨는 싫어하는 티가 팍 나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누나 혼자 설치는 꼴이라니.
켄타 씨는 자기 SNS에 우리 가게 음식 사진을 올렸다. 그 여파로 손님이 몇 배로 더 많이 몰려들었고 줄을 서서 먹는 인기 레스토랑이 됐다. 부모님들도 매우 만족스러워하시는 것 같았다. 누나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고 나에게는 조카가 되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어느 날 내 방에 들어와서 장난치고 놀면서 방을 뒤집어 놓기 시작했다. 내 방에는 일에 필요한 컴퓨터가 여러 대 있었는데 돼지 삼촌 방은 다른 방이랑 분위기 다르네. 기계가 많이 있어. 이거 망가뜨리면 재밌겠다. 야, 너 하지마. 이거 다 비싼 거야. 고장내면 너 엄마한테 혼난다. 돼지 삼촌 거는 고장내도 상관없어. 엄마가 돼지 삼촌 되게 싫어하거든. 야, 너 진짜 하지 말라니까. 싫어. 할 거야. 은둔형 외톨이는 집에서 나가. 정의의 사자인 내가 은둔형 돼지를 몰아내겠다. 야, 너나 빨리 나가. 어? 조카는 컴퓨터를 정말 망가뜨릴 작정으로 달려들었는데 그만 연결선에 걸려서 꽈당하고 넘어지고 말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야, 너 왜 애를 울리고 난리야? 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하긴 뭘 했다고 이래. 얘가 컴퓨터 부순다고 혼자 난리치다 넘어진 거야. 너 이거 나 그냥 못 넘어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너 매운맛 좀 먹어봐. 누나는 컴퓨터를 집어던지고 보이는 대로 다 부숴버렸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진짜! 나 무서웠어, 엄마. 너, 얘 떠는 거 안 보여? 애가 거짓말 하겠니? 너 당장 집에서 나가. 나도 이제 떠드는 내 입이 더 아프다. 그래, 나도 더는 못 참아. 내일 당장 나갈 거니까 내 방에서 나가. 그러게 진즉 나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다 네 탓이니까 내 원망하지 마. 덕분에 스트레스는 확 풀었다. 누나는 자기 아들이 뭘 잘못했는지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저지른 잘못도 내 탓으로 돌렸다. 인내심의 한계를 느낀 나는 내일 당장 이 집을 나가기로 결심했다. 시계로 오빠, 컴퓨터 괜찮아요? 너 벌써 들었니? 그럼요. 오빠 조카 진짜 못 쓰겠다. 어쩔 수 없지. 우리 누나 아들인데 어른하겠어? 나 내일 집에서 나가기로 했어. 잘 생각했어요. 집에서 스트레스만 받고 좋을 게 없잖아요. 요즘 일이 좀 바쁜데 너 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당연히 되지. 나도 좋아하는 일이고. 그래, 고맙다. 이사하고 정리되면 연락할게. 잘 부탁한다. 응, 연락 기다리고 있을게. 하룻밤 동안이지만 이사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리고 다음날 드디어 집을 나왔다. 식구들도 반기는 눈치였지만 내가 나온 뒤 집에 큰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아니, 갑자기 왜 손님이 또 끊긴 거니? 집에 붙어있던 혹도 떨어져 나가고 장사가 더 잘 될 줄 알았더니만 이렇게 팔이 날리다간 문 닫게 생겼어. 그럼 나의 왕자님 켄타 씨한테 부탁해볼까? 그래, 연락 좀 해봐라. 그 사람이 선전했을 때는 손님들이 줄 서서 먹었잖아. 누나는 켄타 씨에게 연락을 했다. 켄타 씨, 요즘 손님이 또 끊어졌어요. 좀 도와주세요. 켄타 씨는 누나의 연락을 무시했다. 집안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와중에 나는 켄타 씨와 자주자주 연락을 하면서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저 레미 씨가 선생님 누나분이 맞나요?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네, 레미 씨가 스토커 행위 및 업무 방해죄로 체포됐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물어봤더니 동생분 전화번호를 알려줘서 지금 연락드리는 겁니다. 네, 그러세요? 그런데 저랑은 상관없는 사람이라서요. 그 후로도 몇 번 더 연락이 왔지만 전부 무시했다. 나를 자기 편한 대로 아무렇게나 부려먹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하다. 미안하지만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내가 왜 가야 되는데? 누나는 켄타 씨도 자기한테 호감이 있다고 멋대로 상상하고 데이트 신청을 여러 번 했다고 한다. 하지만 켄타 씨는 무시와 무반응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분노한 누나는 문자 테러를 날리고 찾아가서 괴롭혔다. 그 결과 경찰에 붙잡히게 된 것이다. 나는 누나 때문에 피해를 입은 켄타 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누나 때문에 많이 힘드셨을 텐데 정말 죄송합니다. 누나 일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아, 네. 이제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시게로 씨는 아무 잘못도 없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죄송하네요. 그런 문제는 접어두고 시게로 씨하고 비즈니스 얘기를 더 하고 싶은데.
네, 지금 구상 중인 큰 안건이 하나 있는데 장소가 지방이에요. 역시 스케일이 있으세요. 조만간 해외 진출하시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별 말씀을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 뵙죠. 켄타 씨와는 일적으로 중요한 관계였기 때문에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다. 그런데 누나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사고를 치니까 솔직히 나하고도 끝이겠다 싶었는데 켄타 씨에게 부모님 가게를 소개해달라고 부탁한 것도 나였다. 어쨌든 켄타 씨가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해줘서 천만다행이다. 켄타 씨 덕분에 부모님 가게에는 손님이 엄청나게 몰려왔었다. 아버지도 엄마도 치카도 정신없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누나는 가만히 앉아서 TV 보면서 갖다주는 밥이나 먹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하는 짓 하나하나가 기가 차고 인성이 저렇게까지 꽝이었나 싶은 게 매일매일 바닥을 보여줬던 누나다. 어서 오세요. 여기 얼마 전에 켄타 씨가 SNS에 올린 데 맞죠? 네, 맞아요. 시게로 씨하고 콜라보로 소개한 가게라서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꼭 와보고 싶었어요. 시게루랑 콜라보? 그 시게루가 설마 그 시게루? 저 실례 좀 할게요. 방금 켄타 씨하고 시게루가 콜라보했다고 하셨는데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시게루 씨는 폐점 직전의 식당도 부활시키는 컨설팅의 신이라고 불리는데 진짜 멋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가게도 시게루 씨하고 켄타 씨가 콜라보해서 인터넷에서 엄청 화제예요. 시게루라면 이 사람이에요. 아우라 장난 아니죠? 팬도 엄청 많아요. 얼마 전에 시게루 씨가 번화가에 떴는데 사람들이 난리 났었잖아요. 인파 막 몰리니까 경찰까지 출동하고 장난 아니었어요. 화제성 면에서는 아마 최고일걸요? 그게 정말이에요? 얘기 잘 들었어요. 맛있게 드세요. 누나는 드디어 내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고 그러자 누나는 앞뒤 분간 없이 일을 저지르기 시작했다.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누구야 이 시간에? 시게루 어떻게 사나 궁금해서 왔어. 근데 너 여기 월세 얼마니? 꽤 비싸 보이는데? 너 돈 많이 번다면서? 말 나온 김에 우리 가게도 다시 손님 좀 오게 해봐. 엄마는? 그야 당연히 해주겠지. 못해. 못하다니? 왜 못해? 네가 남이니? 그게 할 소리야? 바빠서 그럴 시간 없어. 이러고 있는 시간도 아까우니까 그만 돌아가주면 고맙겠는데? 너 그게 부모한테 할 소리니? 어떻게 지내나 걱정돼서 온 사람한테, 어? 네, 영혼 없는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일에 관해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회사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 너 뭐니 진짜? 은둔형 외톨이가 잘난 척이 심하다. 이제 엄마도 몰라보니? 부모한테 그러고도 네가 잘 될 것 같아? 됐고 하라면 그냥 좀 해. 요새 손님 없어서 죽을 맛이야. 얼른 선전 좀 해. 아, 그리고 적자 나서 돈이 모자라니까 은행에다 한 200만 원 송금 좀 하고. 착각이 지나치시네요. 그동안 사람 알기를 발가락에 때만도 못하게 여기던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맥락이 맞다고 보세요? 은둔형 외톨이에 일도 안 하고 놀고 먹는다고 내가 나 하는 일 있다 몇 번이나 설명할 땐 들은 척도 안 하더니 왜들 이러세요? 계속 그렇게 개무시하시지 왜?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당한 굴욕은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잘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야, 너 다 됐고 집으로 다시 돌아와. 됐으니까 그만 좀 나가. 지금 이 시간 이후로 다신 나 찾아오지 마. 이 정도 했으니 자기들도 포기하려니 했는데 역시 그냥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다. 나쁜 놈, 싸가지 없이 어디서. 시게루가 단단히 삐진 것 같다. 걔 태도로 봐서는 가망이 없어 보여. 약한 소리 하지 마. 방법을 생각해봐야지. 누나와 엄마는 다른 수단을 열심히 짜내고 있었다. 아,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하고 있었지? 걔가 안 하면 우리가 직접 SNS에 올리면 되지. 시게루 이름으로. 여기는 저희 부모님이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그렇게 글을 올리면 사람들이 시게루네 가게라는 거 알고 손님들이 다시 구름처럼 몰려들지 않겠어? 그게 가능해? 되지 그럼. 내가 알아서 할게. 누나는 SNS에서 나를 사칭할 생각을 해낸 것이다. 다음날 내 이름으로 SNS에 레스토랑이 소개되었다. 누나의 예상대로 곧장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그리고 나한테는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레스토랑이 아닌 가족과의 갈등 얘기가 기사로 나갔다. 시게루, 너 왜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다녀? 난 그냥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이야. 네가 그딴 소리를 떠들고 다닌 바람에 손님이 또 뜨끈해졌잖아. 이제 어떡할 거야? 본인이 한 잘못은 생각 안 해? 허락도 없이 남의 이름 도용해서 가게 홍보나 하고, 그럼 매스컴이 나한테 오는 건 당연한 순서 아니야? 그런 건 전혀 생각도 안 해봤지? 그러지만 말고 좀. 인터넷 판매도 예약이 한 건도 없단 말이야. 가게에 하루 종일 손님 한 명도 안 온다고. 이러다가 망해. 어떻게 좀 해봐. 어? 인터넷 판매? 그거야 폐쇄시켰으니까 당연히 예약이 없지. 뭐? 대체 왜 그런 건데? 누구 맘대로?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관리하고 있던 건데 내 맘대로 폐쇄도 못해? 그거 치카가 관리하던 거 아니야? 치카는 그냥 좀 거드른 거야. 이제 어떡해. 알았어. 그동안 미안했고 화 풀고 어떻게 좀 해봐. 넌 할 수 있잖아. 어? 내가 전에 말했잖아. 의뢰할 일이 있으면 우리 회사로 연락하라고. 참고로 좀 바빠서 의뢰를 해도 바로 대응은 못 해줄 것 같아. 너 진짜 이럴래? 식구끼리 1억이야? 가족이면 모욕 주고 쫓아내고 그러지 않겠지? 자기 아쉬울 때만 필요한 게 가족이야? 참, 누나가 훼손한 내 컴퓨터 손해배상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누가 겁날 줄 알아? 얼마면 되니? 그래? 100만 원 넘을 텐데. 돈 있어? 그깟 컴퓨터가 뭐라고 100만 원이나 해? 그냥 컴퓨터가 아니니까 그렇지. 전문가용인데 가격에 평범할 리가 있겠어? 아직도 현실 파악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내 얼굴 볼 생각하지 마. 다시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을 거야. 그 뒤로도 누나는 실수 없이 연락을 해왔지만 모두 무시했다. 그동안 집에서 당했던 모욕과 인격 무시, 끝내는 방 강제로 쫓겨나기까지 했지만 가족이 나한테 뭐라고 하건 나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묵묵히 열심히 해왔다. 그러다 가족들은 내가 잘 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번엔 빌고 트러고 달려들었다. 정말 역겨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의 길을 가기로 이미 굳게 마음먹은 지 오래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을 것이며 나의 행복을 찾을 것이다. 앞으로도 계속. 부모님은 가게를 살리지 못하고 결국 폐업을 하고 집도 매각했다. 어렵게 살고 있는 건 분명했다. 누나는 직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고 어쩔 수 없이 숙소를 제공해주는 룸살롱에서 일을 한다고 들었다. 아이 교육상 최고로 안 좋은 환경이지만 누나가 내린 결정이니 본인 책임일 것이다. 부모님이 폐업을 하는 바람에 치카도 일자리를 잃게 됐다. 대신 우리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었다. 전부터 내 일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와서도 제 몫을 잘 해내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망설임 없이 결혼을 하기로 했다. 그리하여 나는 첫사랑과 결혼한 남자가 되었다. 이제 나의 유일한 가족인 치카를 소중히 하고 싶다. 노력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 이건 내가 살면서 얻은 가장 큰 교훈이다. 살아있는 한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서 살 것이다. 내 이름은 사오리, 8살. 난 아동보호시설에서 자랐다. 원장님 말에 의하면 7년 전 난 아동보호시설 문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부모의 얼굴도 모른 채 컸다.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걷는데도 남들보다 2배의 시간이 걸렸다. 여러분들의 식사는 뜻있는 사람들의 기부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런 걸 생각하면서 감사히 먹읍시다. 우리의 생활은 모두 뜻있는 사람들의 기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식사도 입는 옷도 기부된 것들 뿐이라 새 물건을 사다 주는 경우는 전혀 없었다. 또 양부모가 되어주는 좋은 사람들도 그렇게 많지 않아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하는 아이 대부분이 입양해주는 사람이 안 나타난 채 18살이 되어 시설을 떠났다. 당연히 나도 18살이 될 때까지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나한텐 다리에 장애도 있으니까. 사오리짱, 좀만 더 가면 방이니까 힘내. 네, 원장님. 이동하는데 휠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지팡이가 없으면 걷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려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했다. 그러니 입양될 일은 절대 없다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게 입양을 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애가 있는 애를 거둔다니
성가신이를 자기가 나서서 맞는 꼴이다. 그런데 8살이었던 어느 날 내 예상과는 다르게 입양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얘가 사울이에요. 사울이 짱 인사해야지. 사월이에요. 저 정말 괜찮으세요?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렴. 무슨 말인지 했네. 그럼 그건 사울이 짱 개성이잖아. 우린 양로원을 하고 있어. 그중엔 간호가 필요한 사람도 비교적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 장애도 케어 못하고서야 지금 하는 일은 못하지. 그러니 우리 집으로 올래? 자식이 되어줬으면 좋겠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날 입양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그건 나한테 있어 크나큰 행운이었다. 자,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사울이 짱. 여기가 우리 집? 그래, 오늘부터 여기가 네 집이야, 사울이 짱. 앞으로 즐겁게 생활할 거라고 생각하니 두근거림이 멈추지 않았다. 드디어 나한테도 부모란 존재가 생긴 거니까. 또 이분들은 내가 가진 장애를 결점이 아니라 개성이라고 말해줬다. 그건 부모를 모르는 나한테 있어 무척 마음이 따뜻해지는 말이었다. 그렇게 누가와 사울이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난 그 다음 주부터 초등학교에 다니게 됐다. 무가와 사월이에요.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엔 아빠가 학교까지 태워다 줬고 몇 달 뒤부턴 걷는 연습도 겸해서 걸어서 등교하게 됐다. 물론 그건 그럴 수 있는 때로 한정돼 있었고 겨울엔 위험하다면서 부모님이 차로 태워다 주셨다. 사울이 곧 학교 도착한다. 고마워, 아빠. 별거 아니야.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게 당연하지. 부모님은 날 진짜 딸처럼 사랑해 주셨다. 그분들은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가족이란 관계를 알려준 것이었다. 난 무척 행복했다. 그리고 그런 나날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머, 당신 지금 애 뱃속에서 움직였어. 정말? 진짜 기대되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아들이라던데? 아들? 그럼 난 누나가 되는 거야? 그래, 사오리는 누나가 되는 거지. 그렇게 1년 뒤 내게 동생이 생겼다. 하지만 그때부터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다. 엄마 봐봐. 나 국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아, 그래? 미안, 지금 타쿠야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어서. 아빠, 나 국어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아, 그래? 잘했구나, 사오리. 미안해. 지금 타쿠야를 계속 돌봐줘야 될 시기라서. 타쿠야가 태어나고 부모님은 좀처럼 날 상대해 주시지 않았다. 처음에는 동생은 아직 막 태어난 참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사야카 누나 왜 이렇게 늦어? 진짜 군뱅이네. 잠깐만, 타쿠야, 억지 부리지 마. 멍청이 사야카, 분하면 쫓아보든가. 하지만 타쿠야가 커가면서 동시에 상황은 계속 나빠졌다. 내 말 좀 들어봐. 타쿠야가 날 완전 무시해. 뭘 그렇게 정색하면서까지 그러니, 사야카? 넌 누나니까 참아야 되지 않겠니? 뭐? 그래도 타쿠야가 내 다리 갖고 무시한다고. 그건 어쩔 수 없는 일 아니냐? 사실이니까 딱히 타쿠야 잘못은 아니지. 어떻게 된 거지? 아빠 옛날엔 그런 말 안 했잖아. 그리고 그 후로도 계속 상황은 악화되기만 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 타쿠야가 7살, 내가 15살이 됐을 때쯤 어느 날 사야카 걷는 거 이상해. 왜 그렇게 걷는 거야? 어쩔 수 없잖아. 다리가 불편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 흥! 사야카 때문에 다들 날 무시한다고. 부탁이니까 집에만 있어. 바보 사야카. 너무해.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될 말이 있지. 진짜 가족도 아니면서. 다 알고 있어. 사야카 진짜 가족 아니란 거. 진짜 누나도 아니면서 잘난 척하지 마. 그게 무슨 말이야? 정말 쓰레기네. 난 타쿠야의 어처구니 없는 말에 참지 못하고 말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일은 상상도 못한 큰 불행을 내게 가져왔다. 그건 타쿠야랑 말싸움한 다음 날 학교 끝나고 집에 온 직후의 일이었다. 가방을 내려놓으려고 내 방으로 가고 있는데 거실에서 말소리가 들려와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신경이 쓰여서 멈춰섰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보니 흥분한 타쿠야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봐 엄마 아빠. 사야카 때문에 다들 나 놀린다고. 그리고 사야카 나한테 쓰레기라고 했어. 진짜 가족도 아니면서 너무하지. 그건 너무하네. 정말 그 아이 자기 입장을 모르는 건가?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게 이런 거네? 정말이지 사약한 녀석 너무 오냐오냐 했네. 자기 위치를 조금은 알게 할 필요가 있겠어. 엄마 아빠 이제 사야카 필요 없잖아. 진짜 가족도 아니고 부끄러우니까 사야카 갖다 버리고 와. 버리고 오라고?
타쿠야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네. 애초에 우리 일 홍보수단의 일환으로 장애가 있는 사야카를 입양한 거잖아. 자선 활동하고 있다는 어필은 잘 됐고 불임도 해결됐으니까 이제 괜찮지 않아? 뭐 듣고 보니 친자식도 아닌 장애인은 이제 필요 없나? 아니, 말도 안 돼. 엄마, 아빠. 믿을 수 없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정말 버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며 그대로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쉬는 날. 사야카, 오늘 바쁘니? 아니, 별일 없는데 왜? 아, 다쿠야 태어나고 너한테 별로 신경 못 썼으니까 말이야. 가끔씩 너 데리고 어디 드라이브라도 갈까 싶어서. 아빠, 고마워. 역시 내가 필요 없다고 했던 건 잘못 들은 거였구나. 다행이다.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걔 고양이도 아니고 버린다니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래, 그건 내가 잘못 들었거나 그랬을 거야. 난 아빠 말을 듣고 안심했다. 그러나 그건 큰 착각이었다. 아빠, 타쿠야나 엄마는 같이 안 가는 거야? 엄마는 지금 타쿠야 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너랑 나만 가. 그렇구나. 그렇게 아빠는 날 유원지에 데려다줬고 같이 점심을 먹었다. 밥을 다 먹고 차로 돌아가려는데 그때 아빠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실은 여기서 멀지 않은데 저녁놀이 예쁜 곳이 있어. 모처럼이니까 보러 갈래? 저녁놀? 응, 보러 갈래. 난 그걸 아빠의 마음 씀씀이로 생각하고 아빠의 제안에 찬성했다. 그런데 어때? 예쁘지? 응, 정말이네. 아빠가 말한 곳은 차로 못 가는 곳이라 난 아빠 어깨를 빌려 간신히 그 장소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데 한동안 저녁노를 보고 돌아서자 아빠의 모습이 어디에도 없었다. 아니, 아빠! 설마 말도 안 돼! 그 후 난 필사적으로 아빠를 찾았지만 아빠는 찾을 수 없었다. 어떡하지? 차도 없고 정말 나 버려진 거야? 그러고 있는 동안 주변은 어두워지고 발밑도 안 보이게 됐다. 난 무척 슬픔에 잠기면서도 간신히 산에서 내려가 도로에 도착했지만 체력은 한계에 달해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여기는... 정신이 든 모양이네. 배고프지? 정신을 차려보니 처음 보는 방이었다. 소화하기 쉬운 재료를 메인으로 썼습니다. 뜨거우니 조심해서 드세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모가와 사야카라고 합니다. 당연히 할 일이죠. 난 신도리요. 이분은 집사 오카모토 코지로 씨야. 그건 그렇고 사야카는 왜 그런 상기를 헤매고 있었어? 아, 실은 양아버지가 산에 데려다 주셨는데 그대로 두고 가셔서.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왜 그런 짓을... 확신할 순 없지만 아마 절 버리고 간 거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은인인 리오 씨의 물음에 솔직하게 지금 내가 놓인 처지를 설명했다. 그리고 내 얘기를 다 들은 리오 씨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물어보셨다. 그래, 여러모로 힘들었겠네. 믿고 있었는데 설마 정말 버려질 줄은. 그랬구나. 그래서 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니?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서. 그렇구나. 그럼 혹시 괜찮으면 하는 얘긴데 우리 집으로 입양 올래? 네? 하지만 그러면 여러 가지로 폐를 끼치게 되고 무엇보다 저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그게 마음에 걸렸니? 난 그런 걸 신경 안 쓴단다. 내 딸도 장애인이었으니까. 그래서 널 보고 있으면 딸 생각이 자꾸 나네. 그러셨군요. 그러니 날 위해서 딸이 되어주지 않을래, 사야카? 네, 알겠어요. 이렇게 해서 난 신도 리오 씨의 양녀가 됐다. 그 후 입양 절차를 밟기 위해 변호사가 예전 집으로 갔고 내 이름은 모가와 가문의 호적에서 무사히 지워졌다. 새로 양어머니가 된 신도 리오 씨는 날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고등학교에도 보내주셨다. 그리고 고등학교 졸업 후 조금이라도 은혜를 갚기 위해 엄마가 운영하는 회사들 중 한 곳인 완구회사에 임원으로 입사해 신제품 개발에 전력을 기울였다. 그리고 얘기 다 들었어. 대단하네, 사야카. 네가 기획한 장난감 대박이라고 그러던데? 실은 아동 보호시설에 있었을 때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다 싶었던 걸 한번 만들어봤어, 엄마. 그래? 그래도 훌륭한 재능이야. 학교 성적도 좋았는데 대학에 안 간 건 좀 아깝다는 생각 안 드니? 대학은 가려고 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으니까 괜찮아, 엄마. 신도시의 양녀가 되고 나서 행복이란 걸 실감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런 행복한 나날이 계속될 거라 생각했을 때 그 사람들이 날 찾아온 것이다. 오랜만이구나, 사야카. 잘 지냈니? 무슨 일이죠?
이제 당신들이랑은 가족도 뭣도 아닌데요? 사야카, 너무 그러지 마렴. 한때 가족이었으니까. 맞아, 누나. 가족이니까 서로 돕는 건 당연하잖아. 잘도 그런 얘기를 하시네요. 절 산에 버리고 갔으면서. 잠깐만, 사야카. 그건 불행한 사고였다고. 그 후 널 찾으러 갔지만 찾질 못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친자식도 아닌 장애인은 이제 필요 없다고 했던 거 다 들었다고요. 그건. 뭐 그러면 안 되니? 민폐만 끼치고 있었으니까 그건 당연한 결과지. 그리고 7년이나 너 같은 장애인 돌봐줬으니까 그 은혜는 갚는 게 사람으로서 도리가 아니니? 그럼. 돌봐줬던 은혜 갚으라고, 사야카. 우리 집 빚 정도는 말이야. 그래. 아예 틀린 말은 아니네. 거기서 잠깐 기다려. 그 후 변호사와 상담해 그 사람들한테 지불할 금액을 산출했다. 그로부터 2시간 뒤. 오래 기다리셨네요. 이거 받고 돌아가세요. 봉투? 뭐지? 안에 수표라도 들어있는 건가? 얼른 안에 뭐 들었나 꺼내봐요. 어? 10,000엔짜리가 3장? 어이, 이게 뭐 하자는 거야, 사야카? 그때 날 돌봐준 기간 동안 든 비용에다가 당신들이 나한테 한 짓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뺀 금액인데? 뭐? 웃기고 있네? 이거 갖고 뭐 하라고? 이걸로 빚 못 갚잖아. 그건 저랑은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하여튼 해달라는 대로 해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빨리 돌아가 주세요. 그 후 당연히 예전 가족들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따져댔지만 너무 시끄러웠던 나머지 주변 주민들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사람들은 마지못해 돌아갔다. 그리고 이건 조사를 의뢰한 탐정이 해준 얘긴데 타쿠야네 가족은 그 후 빚쟁이들한테 내가 준 3만엔과 전 재산을 뺏겼다고 한다. 그 후 도둑질을 하면서 먹고 살고 있었는데 금방 경찰에 잡혀 타쿠야는 소년원에, 모가와 부부는 감옥 생활을 즐기게 됐다고 한다. 이런 건 어때, 사야카? 이거라면 분명 애들도 좋아할 거야. 한편 나는 그 후로도 착실히 실적을 올리며 장난감 회사 대표 이사직에 취임했다. 그리고 지금 나한테는 후지사토 린토라고 하는 약혼자가 있다. 그도 나처럼 아동보호시설 출신인데 지금은 우리 회사 임원으로 일하고 있다. 그 덕분에 이익의 일부를 아동보호시설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좋은 양엄마와 멋진 약혼자를 만난 것 같다. 힘든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매일매일을 정말 알차게 보내고 있다. 그리고 분명 내일은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 이름은 애나, 고등학교 1학년인 16살. 나는 뇌의 기능장애로 인해 생기는 언어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말더듬증. 발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새로운 반을 배정받는 날이어서 꽤 긴장을 한 나는 자기소개를 할 때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이 이름은 애나입니다. 그 순간 반 애들이 크게 웃어서 내 머릿속은 새하얘졌습니다. 왜 이러지? 왜 말이 안 나와? 입이 안 움직여. 이제 싫어. 엄마 도와줘. 담임 선생님은 긴장해서 그래 라고 하면서 상냥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상냥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국어 시간 때에 일어났습니다. 그럼 교과서를 펴주세요. 교과서 28페이지에. 그걸 누가 좀 읽어줄래요? 선생님의 말에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의 긴장이 다시 덮쳐왔습니다. 내 심장은 크게 두근거렸고 지금도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애나가 읽어볼까요? 애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나지? 나는 교과서를 펴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에마의 모험! 교실 안은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선생님은 당황해하시면서 괜찮으니까 자리에 앉아요. 모두들 조용히 하렴. 웃지 말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은 나를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너 평범하게 말을 못하는 거냐? 나는 책 읽는 게 특기라고. 몇 번을 말하는 거야? 기분 나빠. 그리고 남자애가 한 명 더 다가왔습니다. 또 놀리는 건가 싶어서 나는 울 것 같았습니다. 야, 사람 좀 놀리지 마. 사람을 비웃다니 최악이야. 그런 말을 들은 아이들은 도망쳤습니다.
고마워. 말이 안 나와. 왜 안 나오지? 미안하다고 말하려고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더듬 증상에는 기본적으로 3가지의 증상이 있습니다. 반복, 부수적 행동, 막힘. 반복은 음이나 말의 일부를 계속 반복하는 증상. 부수적 행동은 말의 일부가 늘어지는 증상. 막힘은 말을 시작할 때 막혀버리는 증상입니다. 이건 병행해서 발병할 경우도 있어서 나 같은 경우는 반복과 막힘 증상이 있었습니다. 나는 이때부터 친구들과 멀어졌고 나만의 공간에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위한 책은 꼭 있어야 했습니다. 집에서도 애나 다녀왔어. 어서와. 배고프지? 지금 바로 밥할게. 빨래 넣어줬구나. 애나 고마워. 응. 고마워. 잠깐 기다려. 오늘은 애나가 제일 좋아하는 햄버거야. 엄마는 일 때문에 늦게 들어와서 나는 빨래를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가지런히 개지 못했지만 지금은 가지런히 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린데도 엄마가 힘들구나 하고 생각하며 뭔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나 밥을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어때? 오늘은 치즈 햄버거로 해봤어. 맛있어. 다행이다. 그래 맞아. 수업 참관이 있지 않나? 괜찮아. 엄마는 바쁘니까. 지금 뭐라고 하는 거니? 좀 더 평범하게 말하도록 해. 설마 학교에서도 그렇게 이상하게 말하는 거 아니지? 꼴 보기 싫으니까 하지 마. 엄마한테 이런 말을 들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꽤 충격받아서 말하는 게 싫어졌습니다. 수업 참관에 오면 엄마는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나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서도 방에 박혀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있을 곳이 없는 걸 느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괴로움만 매일같이 나를 덮쳐왔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산수 수업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산수의 답을 아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니까. 애나야, 알겠니? 나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은 알고 있었지만 말이 막혀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야 하면 초조해할수록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애나야, 알겠니? 모르겠니? 어때? 안다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걸. 왜 그러지? 어떻게 하면 되지? 그랬더니 선생님은 갑자기 화내기 시작했습니다. 적당히 하세요. 아는지 모르는지는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뭐죠 그 태도는? 이제 됐습니다. 나는 성적표가 다 0점이어도 좋으니까 조용히 수업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엄마한테도 말을 하지 않는 게 걱정이 되었는지 나는 처음으로 엄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이때 처음 말 더듬증을 진단받았습니다. 애나, 지금까지 엄마가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해. 심한 말을 해서 정말로 미안해. 괴로웠지? 정말 미안해. 괜찮아. 사과하지 마. 애나, 말을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천천히 애나의 페이스대로 하도록 해. 초조해할 필요 없어. 엄마는 잘 듣고 있으니까. 알겠어. 지금까지 계속 무서웠던 엄마가 지금은 너무 상냥해서 나는 기쁘고 기뻐서 눈물이 나왔습니다. 애나, 울지 마. 언제나 엄마가 곁에 있으니까. 무슨 일이 있으면 엄마가 구해줄게. 그러니까 안심해. 엄마 강해? 물론이지. 엄마는 누구한테도 지지 않을 거니까. 애나를 위해서라면 힘 100배, 호빵맨보다 강하니까. 만약에 애나를 비웃는 녀석이 있다면 호빵 펀치라고. 호빵 먹고 싶어. 배가 고파. 그래. 아까 사둔 호빵이 있었어. 그걸로는 부족할 테니까 오믈렛 만들어서 코코아랑 같이 먹을까? 나는 코코아 만들래. 그럼 엄마는 오믈렛? 오랜만에 엄마와 대화를 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는 엄마가 이해를 해줘서 커다란 안심감에 휩싸였습니다. 엄마와 대화하는 건 무섭지 않아서 그때부터 나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말 더듬증이 회복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학교와는 다를 거라고 새로운 기분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만 나는 기분 나쁜 괴롭힘을 겪게 되어버렸습니다. 주범은 같은 반의 미키오. 초등학교 때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중학생이 돼서도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유화 그림에 흥미를 가지게 되어서 미술 선생님한테 배우면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미술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으면 교실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만
야, 거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책만 읽기나 하고. 너 오타쿠지? 뭘 건방지게 한숨을 쉬는 거야? 이 오타쿠냐나? 오타쿠니까 친구도 없는 거지? 기분 나쁜 여자야. 이리 내! 갑자기 일어난 일에 나도 모르게 말을 내뱉어버렸습니다. 뭐 하는 거야? 그만해! 뭐? 무슨 외계어를 말하는 거야? 너 무슨 인이냐? 어느 별에서 온 거야? 돌려줘! 우와, 재밌는 물건 발견했다. 이제부터 3년 동안 재밌는 생활을 보낼 수 있겠어? 응? 하이에나! 에나가 아니고 하이에나! 책 돌려줘! 아, 이거? 딱 좋네. 내가 요리해줄게. 미키오는 그렇게 말하면서 교실에 누가 가져온지 모르겠지만 책에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마, 부탁이야! 손에 묻었잖아. 젠장, 손 씻고 올게. 그렇게 말하면서 미키오는 교실을 나가버렸습니다. 내 소중한 책, 아빠가 예약까지 해서 사다 준 소중한 책인데 나는 분해서 크게 울었습니다. 뭐가 분하냐고, 이런 일을 당해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게 분했습니다. 나는 미술 선생님과 이야기해서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화는 처음이었지만 원래부터 수채 하나 펜으로 그림을 그리는 걸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유화를 알게 됐을 때 꼭 그려보고 싶다고 생각해서 나는 더욱더 미술실에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내가 교실에 없으니 미키오한테 괴롭힘 당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걸로 드디어 평안한 생활을 보낼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할 때였습니다. 너 여기 있었던 거냐? 숨을 생각이었던 거냐고. 건방지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야? 오늘은 책으로 요리는 하지 않을 거니까. 미키오, 뭐? 그 대신에 이 그림 그리는 법 좀 알려줘. 이거 유화라고 해. 그려보면 재밌어. 미키오도 관심 있어? 뭐 그렇지. 나라면 좀 더 참신한 그림을 그리겠지. 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지? 하지마! 참신하지? 전재화가 미키오 씨 탄생! 모처럼 한 달이나 걸려서 그린 건데 너무해. 그러니까 말하잖아. 전재화가 탄생이라고. 외계인이 그린 건 의미불명인 작품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너 정말로 머리가 나쁜 녀석이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너 같은 녀석을 괴롭히면 엄청 기분이 좋거든. 너는 인간이 아니야. 외계어로 말하니까 외계인. 아니, 외계인 이하의 정체불명의 생명체야. 철저하게 괴롭혀줄 테니까 각오하라고. 미키오는 내가 그림을 그린 캔버스를 커터칼로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선생님과 이야기하면서 한 달이 걸려서 겨우 완성한 그림인데 나는 반격할 수 없는 자신이 싫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키오가 찾아왔습니다. 너 정체불명의 쓰레기 같은 걸 그리고 있는 거야? 뭐야 그 표정. 짓밟힌 두꺼비 같은 표정이네. 뭐 하러 온 거야? 이제 하지 마! 모처럼 이 몸이 직접 와줬는데 좀 더 기뻐하라고. 안심하라고. 오늘은 천재화가는 휴일이니까. 인류 요리사도 휴일이야. 아쉽네. 그 말인즉슨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안 한다고? 그런 이유로 오늘은 인류 사진작가가 돼주지. 이 몸은 재능이 있으니까 맡겨두라고. 뭘 할 셈이야? 아무것도 안 할 리가 없잖아. 정말 머리 나쁘네. 이 그림주의를 한 바퀴 돌면서 오랄랄로 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런지 못해. 뭐? 너 뭐라고 했어? 너 지금보다 더 심하게 당하고 싶어? 캔버스를 고정한 이젤을 정중앙에 놓고 그 주위를 한 바퀴 돌라고 했지만 나는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게다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나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미키오는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부끄러워서 머리가 이상해질 정도였고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렇게 나는 학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틀어박혀버린 나를 혼내지 않았습니다. 애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애나를 지킬 거니까, 엄마는 애나 편이니까 말하고 싶을 때 말하렴. 엄마 일하고 올게. 알았어, 다녀와. 나는 상냥하게 해주는 엄마한테 괴롭힘 당하는 걸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괴롭힘 당하는 걸 알면 분명 슬퍼할 테니까. 나는 모든 게 싫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학교도 다 때려치우고 싶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키워주고 많은 걸 해줬는데 이런 식으로 배신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나는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지 않게 된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현관 벨소리가 울렸습니다. 누구지? 택배? 우편물? 나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미키오가 서 있었습니다. 나는 당황해하며 현관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발에 막혀서 최악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야, 하이에나의 애나! 뭐하고 있는 거야? 네가 학교를 안 오니까 재미가 없잖아. 역시 괴롭힐 상대 없으면 말이지. 돌아가! 야, 이 몸이 직접 찾아와 줬더니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말했지? 철저하게 괴롭혀주겠다고. 놓칠 리가 없잖아. 잘 봐. 오늘은 선물을 들고 온 거라고. 이거다. 거기에는 저번에 미술실에서 하이에나처럼 행동한 동영상이 업로드돼 있었습니다. 좋은 영상이지? 이거 정말 최고 걸작이야. 상 탈 수 있는 거 아니야? 내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영상을 업로드 당했고 이제 이 세상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눈물이 넘쳐 흘러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울고 있는 나를 보며 만족했는지 미키오는 깔깔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는 완벽하게 틀어박히게 되었습니다. 애나, 왜 그래? 왜 나오질 않는 거니? 배고프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나는 말할 기력조차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미키오는 매일같이 집에 찾아왔지만 나는 몸을 떨면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또 현관문에 벨소리가 울려서 나는 전기가 온 것처럼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싫어. 이제 나한테 아무도 상관하지 마. 애나, 친구가 왔는데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인데 만나고 싶다고 하네. 그때였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내가 만나기 싫은데 무리한 요구만 하고 왜 괴롭히는 거야? 엄마는 나를 몰라. 내가 필사적으로 엄마한테 소리를 치고 있을 때 문 너머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애나, 거기 있지? 미키오 목소리가 아니야. 게다가 집에 들어왔고. 나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서 있는 사람은 애나, 오랜만이야. 타카야. 어떻게든 자시고 동영상을 봤더니 애나가 나와서 깜짝 놀랐어. 무슨 일인가 싶어서 조사해봤어. 조사해? 이런 짓 한 거 미키오라는 자식이지? 괘씸한 녀석이야. 이런 건 범죄야. 나 지금쯤 애나가 우울해하지는 않을까 해서 걱정돼서 와봤어. 고마워. 하지만 왜? 나 말이야. 그때 아무 말 안 했지만 우리 부모님 매일 싸우고 말이지. 내가 있을 곳이 없어서 정말 괴로웠었어. 그래서 애나가 놀림당하고 있는 걸 보고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어서 내가 애나를 지켜야지 하고 생각했어. 타카야. 그래서 애나가 책을 읽으니까 나도 읽어야지 하고 생각했어. 애나랑 책 얘기로 재밌어져서 매일이 즐거웠어. 학교할 때 공원에서 책도 읽었잖아. 그립다. 응. 그거 내 입장에서는 되게 힐링이 됐었다고. 애나 덕분에 어떻게든 지낼 수 있게 됐어. 그때는 결국 이혼해서 어머니랑 옆 동네 빌라로 이사 갔는데 그때 나는 좀 삐뚤어져서 폭주족에 들어가게 됐고 나 학교도 안 가고 일도 안 하고 어머니 고생만 시키고 뭐 하는 거지 하고 생각했어. 그때 또 애나한테 곤란한 일이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애나를 구해주는 거지 하고 생각해서. 타카야, 고마워. 정말 기뻐. 그래서 선생님한테 상담은 했어? 응. 하지만 증거가 없으니까 라고 하면서 도와주질 않았어. 뭐야 그 썩을 선생은. 이 동영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증거인데. 하지만 괜찮아 애나. 이제부터는 내가 지켜줄 테니까 그때의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줘. 이렇게 타카야는 매일같이 찾아왔고 내 마음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미키오는 찾아오지 않게 됐습니다. 타카야가 데리고 온 폭주족 남자들이 집을 지켜주고 있으니까 오지 못한 걸 수도 있습니다. 애나, 이제 학교에 갈 수 있어. 무슨 말이야? 미키오, 이제는 아무 짓도 하지 않을 거야. 애나한테 무슨 짓을 저지른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를 테니까. 타카야, 고마워.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줘. 학교 사람들은 누구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역시 무서워. 초조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내일도 와줄 거야? 물론이지. 애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렇게 말하며
타카야는 내가 방에 틀어박혀 있을 때 많은 일을 해줬습니다. 타카야한테 이제 괜찮아 하고 듣고 나서 며칠 후 나는 드디어 학교에 갈 결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나처럼 타카야는 와줬습니다. 들어와! 뭐야? 오늘은 평소와 달리 힘이 들어가 있는데? 타카야가 안에 들어온 순간 폭죽을 터뜨렸습니다. 타카야, 생일 축하해. 내 생일 어떻게? 나 기억력이 좋아. 그래서 기쁜데? 아주머니도 감사합니다. 나 생일 축하받은 게 언제였는지. 애나가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조금 힘을 보태봤어. 언제나 정말 여러 가지로 고마워. 당치도 않아요. 저는 애나한테 은혜를 갚는 것 뿐이에요. 애나가 이 집에 있어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사 갔으면 어떡하지 하고 내심 불안해했었어요. 그랬구나. 그리고 이건 다른 이야기인데 이걸로 애나와 만나는 건 오늘까지로 하려고 해. 타카야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고 엄마도 놀라서 타카야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왜? 이제부터 애나랑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나는 결국 폭주족의 사회에서 속하지 않은 인간입니다. 애나하고는 만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젠가 제대로 갱생해서 한 사람의 남자로서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애나를 만나러 오고 싶어요. 그리고 애나를 평생 지켜주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타카야. 타카야는 멋진 남자구나. 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릴게. 애나, 내가 만나러 오기 전까지 누구한테도 지면 안 돼? 그렇게 나는 타카야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학교에 갔습니다. 용기를 최대한 짜내서 교실의 문을 여니 모두가 나를 보고는 바로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도와줘서 미안해. 마키오 자식 머리가 이상한 것 같아. 정말로 미안해. 그러니까 목숨만은 살려줘. 모두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반 친구에게 이야기를 물어보니 타카야가 친구들과 함께 방과 후에 미키오를 불러내더니 교정 한가운데에 매달아뒀다고 합니다. 야, 네가 애나한테 한 행동들을 모두 자백하도록 해.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업로드한 건 접니다. 동영상에 찍힌 모든 건 제가 협박으로 지시한 것들입니다. 애나를 괴롭힌 건 접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타카야는 학생들한테 괴롭힌 증언들을 모아서 이렇게 교장을 협박. 학교 측은 바로 미키오와 미키오의 가족을 불러서는 퇴학 처분을 했습니다. 나는 정말 모르는 사이에 타카야한테 보호를 받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 더 타카야를 만나고 싶어. 그렇게 생각하니 거짓말처럼 타카야가 학교 앞으로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애나가 울면서 학교에서 뛰쳐나올까봐 지켜보고 있었어. 보아하니 괜찮은 것 같네. 만나는 건 정말로 이게 마지막이야. 타카야, 정말 고마워. 그리고 나 말이야, 애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 어제 말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애나가 좋아. 애나를 계속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사귀자고 말하기 전까지 조금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어. 타카야, 나도 타카야가 좋아. 그렇지만 길게 못 기다리겠어. 혼자 있는 건 불안해. 괜찮아.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줄래? 응. 약속이야. 우리들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후에 재회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타카야는 나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행동을 취했습니다. 폭주족을 탈퇴하고 1년 늦게 고등학교에 들어가기로 정한 것이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무사히 고등학교 합격. 타카야하고는 직접 만나지는 않아도 연락은 주고받고 있어서 전화로 축하해줬습니다. 사실은 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은데 예전에 폭주족을 한 남자를 채용해줄 학교는 분명 없을 거야. 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응원할게. 그래, 애나도 미술대회 유아부문에서 상을 탔지? 대단해. 나도 질 수 없어. 나는 그때 포기했던 미술의 길을 걷기로 정했고 미술대학에 가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중입니다. 언젠가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꿈을 이뤘으면 좋겠다 하고 자주 말합니다. 게다가 나를 괴롭혔던 미키오에 대해서 부모님에게 말했더니 그거는 범죄라면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더니 미키오가 퇴학당한 후 그 집을 찾아갔고 미키오가 올린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미키오는 소년원에 보내졌고 미키오네도 어딘가로 이사가게 되었습니다. 이 일은 타카야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타카야는 꿈을 위해서 똑바로 걸어갔으면 좋겠고 나도 이제 미키오에 대한 건 있고
내 장래를 위해서 힘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이름은 미유. 나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다. 하지만 둘째 토오루는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다. 어째서 내가 낳지도 않은 아이를 키우게 됐는지. 그건 나와 내 여동생 레이라 사이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고 같은 직장에서 만난 사람과 결혼했다. 한편 레이라는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18살에 가출을 했고 우연히 알게 된 남자와 동거를 하다 임신을 했다. 레이라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무조건 오냐오냐 하면서 키웠다. 레이라? 엄마! 레이라, 간식 먹을까? 이거 엄마 친구가 준 건데 너무 많아서 엄마 혼자서는 다 못 먹을 것 같아. 응, 먹을래. 우리 레이라 예쁘기도 하지. 대답도 잘하고 얼굴도 예쁘고. 엄마, 나도 간식 먹고 싶어. 안 돼! 언니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언니가 그럼 못 써. 엄마 말 들어. 미유 너는 언니니까 레이라한테 본을 보여야지. 응석 부리면 못 써. 미유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그래야 레이라가 본받아서 열심히 할 거 아니니. 목표는 도쿄대학 의예학과. 나 산수 못하는데. 레이라는 산수 엄청 좋아해. 1 더하기 1은 2. 아이고 잘하네. 우리 레이라 천재다 천재. 아이고 예뻐. 우리 레이나 예쁘다. 그렇게 간단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레이라는 나보다 6살이 어렸다. 어려서부터 낯가림이 심했고 친구도 잘 사귀지 못했던 나와는 달리 레이라는 활달하고 인형 같은 외모에 아역배우로 스카우트 된 적이 있을 정도였다. 사람도 잘 따르고 밝고 명랑한 여동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유별나고 맹목적이었다. 그런 레이라가 고등학생이 된 후 엄마! 왜 그러니 레이라? 나 친구랑 놀러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얼마 필요해? 뭐 한 1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래 여기 1만엔. 엄마 고마워. 레이라 아빠가 좀 더 줄게. 이것도 가져가. 됐어. 1만 원이면 돼. 아니야. 옷도 사고 너 갖고 싶은 거 사. 자 여기 1만엔. 고마워 아빠. 뽀뽀. 아이고 우리 딸 최고. 야 레이라. 왜? 너 그 돈 가지고 어디 가려고 그래? 내가 어디 가든 그걸 언니가 왜 참견해? 너 또 남자 만나러 가지? 뭐? 너 남자친구 있어? 레이라 너 진짜 남친 있어? 왜 이래 다들? 그럼 18살인데 남친도 없을까봐? 공부는 나 몰라라 하면서 남친이나 사귀고 다닐 때야 네가? 어? 시험만 보면 맨날 100점인 애한테 그게 무슨 소리니? 맞아. 나 100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엄마 눈으로 100점 받은 거 봤어? 그야 직접 본 적은 없지. 레이라가 100점이라고 하니까 우린 그런가 보다 하고 믿었지. 속을 게 따로 있지. 네 남친은 뭐 하는 사람이야? 뭐 하기는 학생이겠지. 설마 직장인이겠니? 나보다 연상이야. 연상? 그럼 무슨 일 하는 사람인데? 나도 몰라. 무슨 조직원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조직? 너 그 사람 위험해. 조직원이면 그거 말고 더 있어? 샐러리맨인가? 그건 회사원이지. 그럼 노동조합 사무일이나 뭐 그런 건가? 그거는 사무장이고. 제발 엄마랑 아빠도 정신 좀 차려. 딱 봐도 위험한 사람한테 잘못 걸린 것 같은데 왜 몰라 그걸? 아유 설마 그럴 리가. 그럼 어떤 사람인가 우리도 한번 보게. 집에 좀 데리고 와라. 싫어. 어차피 언니가 꼬투리 잡고 뭐라고 할 게 뻔한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 졸업하면 바로 그 사람하고 같이 살 거니까 그렇게 알아. 뭐? 너 그건 절대 안 돼. 언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 얘기 다 했으니까 나 나간다. 이게 무슨 일이니? 엄마하고 아빠가 오냐오냐만 하니까 제가 저러는 거잖아. 쟤 지금 졸업하고 나서라고 했지만 레이라 아직도 고1이란 말이야. 너 그게 무슨 뜻이니? 계속 유급하고 2학년으로 못 올라간 것도 모르지? 너 그거 정말이니? 레이라 성적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본 적 있어? 안 보여주는데 몰래 볼 수도 없고 우린 그냥 믿은 거지. 엄마 아빠
그거 사랑 아니야. 우리가 지금껏 애를 잘못 키운 건가? 결과가 말해주잖아. 결국 레이라는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조직원인 남친과 동거 18살에 임신을 했다. 동생이 집을 나갈 때 부모님은 가슴을 치며 울었다. 나는 부모님이 슬퍼하는 모습보다 동생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있을지 그게 더 걱정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아이를 키우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몸소 체험한 후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이미 결혼도 하고 출산도 해서 아들아이가 하나 있었다. 동생이 집을 나가려고 했을 때 단도직입적으로 아이를 잘 키울 자신이 있는지 물어본 적이 있다. 레이라, 너 말이야. 왜? 나 잡기라도 하게? 잡으면 안 나갈 거니? 그 사람 직업이 뭐가 됐든 너한테 잘해주는 건 맞지? 걱정해줘서 고맙네. 너 그런데 말이야. 너 뱃속에 아이 잘 키울 자신은 있는 거니? 물론이지. 그 사람도 아이 좋아한다고 그랬어. 그럼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지? 걱정 말라니까. 나도 애 좋아해.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그런 거 생각해 봤어? 그거야 차차 생각하면 되겠지. 언니는 엄마 아빠 좀 잘 챙기고 뭐 나도 가끔은 집에 오겠지만 언니가 언니니까. 알았어. 집을 나가는 레이라를 보면서 이제까지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다고 해도 좋을 만큼 걷잡을 수 없는 불안감이 밀려왔다. 여기까지가 동생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의 일이다. 솔직히 부모님이 아무리 슬퍼하고 절망해도 그다지 동정심이 생기진 않았다. 두 분은 틈만 나면 울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만 자업자득에 도끼로 제 발등 찍은 거란 말 외에는 달리 생각나는 말이 없었다. 어려서부터 너는 언니니까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나한테만 엄했고 늘 불공평한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별로 없는 게 솔직한 내 심정이다. 여동생이 집을 나갔을 때도 부모님을 위로한다거나 그러진 않았던 것 같다. 어쨌든 부모님과는 서로 풀고 사과도 받고 화해도 했지만 그건 한참 뒤의 일이고 동생이 집을 나갔을 무렵 나는 이미 가정이 있고 내 생활이 있었다. 어쩌다 보니 동생이 남친과 동거를 시작하고 나서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그게 거의 6년이나 지난 어느 날 갑자기 동생한테서 연락이 왔다. 언니. 오래간만이네? 연락해도 답장이 없어서 다들 걱정하고 있었어. 미안. 애 키우느라 바빠서. 애는 잘 크니? 응, 잘 커. 애기 데리고 언니네 집에 놀러 갈까 하는데 괜찮아? 그래, 아무 때나 와. 언니 아들하고 잘 지냈으면 좋겠는데. 그럼 다음 주 화요일에 갈게. 그때 봐. 그래, 언니, 오래간만이다. 그래, 오래간만이다. 우리 6년 만이지 않아? 그러게. 얘가 내 아들이야. 이름은 토우루. 애 옷이 다 해줬네. 대체 어떻게 살길래. 안녕, 토우루. 낯가리만 하보다. 이모가 안녕하는 거 안 들려? 넌 왜 안 해? 토우루! 얘, 너야말로 왜 그래? 처음 온 사람한테 그럴 수도 있지. 원래 내가 애들하고 금방 친해지는 타입이 아니라서 그런 거니까 괜히 애한테 그러지 마. 그래? 근데 애들은 너무 오냐오냐 하면 안 돼. 우리 아들하고도 인사해야지. 렌? 네, 안녕하세요. 야, 형은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데 넌 왜 못해? 토우루! 야, 그만해. 내가 아까 너 오면 인사하라고 단단히 일러둬서 그런 거야. 레나, 인사할 때는 더 큰 소리로 씩씩하게 해야지.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연습했어. 나는 애가 누구한테 씩씩하게 인사하는 꼴을 본 적이 없어. 애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속 터지나 몰라 정말. 인사는 그만하고 우리는 쌓인 얘기도 많으니까 애들은 애들끼리 2층에서 놀라고 하자. 쌓이다니 뭐가? 눈이라도 온대? 얘기할 게 많다는 뜻으로 한 말이야. 렌, 토우루 데리고 위에 가서 놀아. 응? 응. 토우루, 우리 2층에 가서 놀자. 어떻게 하면 애가 저렇게 말을 잘 들어? 말을 잘 듣긴 무슨. 고집 부리면 아무도 못 당해. 오늘은 기분이 좋아서 저러는 것 같은데? 그래? 네 남편은 아직도 그 일해? 나 이혼했어. 뭐? 이혼한 지 한참 됐어. 나 싱글마더야.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서야 하는데? 너 괜찮니? 생활비는? 혼자서 애는 어떻게 키워? 그건 걱정 마. 나 만나는 남자가 있어. 엄청 잘생겼는데 사진 보여줄까? 됐어. 나중에 천천히 보여줘. 그럼 그 남자는 네가 싱글 마더인 거 알아? 그냥 대충은 알지. 그 사람이 내 아들까지 자기가 다 사랑해주겠대. 그건 다행이네.
괜찮은 사람이야. 언니는 형부하고 이제 권태기 아닌가? 밑도 끝도 없이 권태기가 뭐니? 함부로 넘겨짚지 마라, 응? 언니는 나이 먹어도 여전히 노잼의 범생이네. 네가 너무 자유로운 거지. 토우루는 네 새남친 잘 따르니? 잘 안 따르면 야단치면 되지 뭐. 그게 야단친다고 억지로 되는 건 아니지 않아? 너 평소에 육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육아니 뭐 그런 거 나 잘 모르니까. 장난감 치우라고 했는데 안 치우고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냥 밥 한 끼 굶겨. 심플하게. 뭐? 한참 크는 애 밥을 굶기면 어떡해? 한 끼 굶는다고 큰일 나겠어? 애들은 어른보다 건강하잖아. 설마 잘못되게 하려고? 너랑 무슨 말을 하니 내가. 밥도 안 먹이면서 애가 잘 자라길 바란다는 게 말이 되니? 설마 너 아까처럼 때리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야 말로 안 되면 매 드는 거지. 별 수 있나? 너 때리니? 레이라, 그건 폭력이야. 절대 안 되는 거야. 그게 왜 안 돼? 그야 맞고 자란 아이가 얼마나 정서적으로 불안하겠어. 애들도 상처받아. 토우루도 마찬가지고. 언니 말이 다 맞는 건 아니잖아. 내 애는 내가 알아서 하는 거고. 근데 왜 갑자기 이렇게 꼰대처럼 참견이야? 어떻게 말을 안 해? 그렇게 걱정되면 아예 언니가 키워주던가. 뭐? 10만 원 어때? 내가 10만 원에 넘길게.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난 아무 미련 없는데 왜? 너 그런 말 애 앞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알았어? 너 쟤 낳을 거라면서 집도 나간 애야. 네가 선택한 거니까 끝까지 책임지고 잘 키워. 알았어. 이딴 재미없는 얘기 말고 나 사실 부탁이 있어. 재미가 없어? 참, 무슨 부탁? 오늘 하루만 토우로 맡아줄 수 있어? 안 될 건 없지만 왜 그러는데? 오늘 남친하고 데이트할 건데 그게 가끔은 둘이서만 기분 내고 싶을 때가 있잖아. 그럼 엄마 아빠한테 부탁해도 되잖아. 엄마 아빠 만날 기분 아니야. 전에 싸운 것도 있고 지금 내가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언니밖에 없어. 그럼 그렇게 해. 고마워. 역시 언니밖에 없어. 그럼 내일 데리러 올게. 뭐? 그냥 이러고 간다고? 응. 나 이 부탁하려고 온 거야. 볼일 다 봤으니까 가야지. 헐. 그럼 나 간다. 레이라는 인사도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서둘러 돌아갔다. 그날은 안 된다고 하기도 뭐해서 어쩔 수 없이 토우루를 맡았지만 다음 날이 돼도 레이라는 토우루를 데리러 오지 않았다. 걱정이 된 나는 레이라에게 연락을 했다. 하지만 레이라는 메시지에 답장도 없고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엄마한테 레이라 집 주소를 알려달라고 해서 토우루를 데리고 직접 집에 가보기로 했다. 토우루, 엄마 집에 있겠지? 모르겠어. 토우루는 엄마가 얼만큼 좋아? 애가 대답을 못하네. 이 상황에서 할 질문이 아닌데 내가 잘못했다. 난 이모가 더 좋아. 어? 이모 기분 좋은데? 여기가 우리 집이야. 벨 눌러보자. 집에 아무도 없나? 편지함에 있어. 편지함? 아, 우편한 말이구나. 헉! 설마 집 열쇠를 이런 데 넣어둔다고? 아니, 이게 뭐야? 나는 반사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집의 반이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고 발 디딜 곳이 없었다. 그릇도 며칠이 지났는지 치우지도 않고 집안 구석구석에 온갖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도저히 사람이 사는 집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토오루, 엄마 말인데 집엔 매일 들어오니? 3일에 한 번꼴로 와. 그럼 매일 밥은 어떻게 먹어? 배고프면 어떻게 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나는 토오루를 데리고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왔고 레이라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했다. 그리고 한참 후 레이라에게서 라인이 왔다. 지금 데이트 중이니까 좀 기다려. 데이트고 뭐고? 너 집이 그 꼴이 그게 뭐니? 언니도 엄마랑 아빠랑 똑같은 소리를 하네. 너 뭐 하는 애니? 어떻게 그런 집에 애를 둘 수가 있어? 어? 뭐가? 숨만 잘 쉬고 있는데 애들은 좀 더러워도 상관 안 해. 너 정말. 나 남친하고 결혼하기로 했어. 네 남친이 그 집을 보면 뭐라고 할까? 남친 집에서 살 거라서. 그래서 말인데 토우루는 언니한테 그냥 줄게.
뭐야? 남친이 애가 있으면 결혼 못한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잖아. 좀 미안하긴 한데 부담도 되고 난 이제 필요 없거든. 필요 없다니.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지. 어떻게 애를 평생 책임져? 미안한데 언니가 좀 키워줘.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고 싶단 말이야. 그럼 토오로 행복은? 그 생각은 안 해? 언니가 키워주는 게 더 행복할 수도 있잖아. 언니는 돈도 있고 난 돈이 없어. 돈이 문제면 그건 도와줄 수도 있어. 그래도 싫어. 돈은 남친이 있으니까 이제 난 신경 쓰지 마. 남자친구한테 토오로 얘기를 잘해볼 수도 있잖아. 진짜 난 걔가 예쁘지도 않고 짜증만 난다고. 앞으로 연락하지 말고 언니가 알아서 해. 하는 수 없이 나는 토오로에게 이제 엄마가 못 올 것 같다는 말을 해줬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차마 말할 수가 없었다. 아직 어린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얘기도 아니었고 이제부터 이모하고 같이 살 거라고 했더니 의외로 토오루는 좋아하는 얼굴이었다. 그동안 토오루는 엄마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고 느낀 적이 있었을까? 그렇게 해서 토오루는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가족이 됐다. 여기까지가 내가 낳지는 않았지만 토오루가 내 아들이 된 사연이다. 남편한테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하긴 놀라지 않는 게 이상한 거지. 아이 엄마가 다른 남자가 생겼다는 이유로 자기 아이를 버린다는 게 보통 사람들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고맙게도 남편은 토오루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곧바로 동의해 주었다. 그는 역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다.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 자기한테 또 반한다 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하지만 내가 왜 토오루를 키우기로 마음먹었는지 거기에는 내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아이가 안 됐기도 했지만 부모님께 토오루를 맡기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레이라를 그렇게 키운 것도 부모님이고 토오루를 어떻게 키울지 믿음이 가지 않았다. 또 토오루를 잘 키워서 이 다음에 자기 엄마를 만날 때 당당한 모습으로 만났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그런 날이 온다면 레이라도 자기가 한 짓을 후회하겠지. 반드시 그랬으면 좋겠다. 레이라에 대해 더 이상의 관용과 용서는 없었다. 반드시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동생에 대한 분노를 잊게 해줄 만큼 토오루는 착하고 예쁜 아이였다. 엄마! 어? 왜? 엄마 생일 축하해. 어머, 이거 선물이니? 응. 내 얼굴이네? 너무 잘 그렸다. 응, 엄마 얼굴이야. 진짜 잘 그렸다. 토오루 이 다음에 화가해도 되겠다. 그럼 나 화가 될래. 화가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아? 몰라. 화가가 뭐냐면 토오루는 진짜 레이나가 낳은 아이일까 싶을 정도로 착하고 맑은 아이였다. 어쩌면 조직원이긴 하지만 토오루 아빠가 사실은 착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다. 이건 내가 너무 나갔나 싶기도 하고. 레는 형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토오루를 잘 보살펴 주었다. 두 아이는 사이좋게 잘 자랐고 10년이 지난 지금은 아빠 키를 훌쩍 넘어설 만큼 성장했다. 토오루도 벌써 고등학생이 됐구나. 왜? 기분이 이상해? 이상하기도 하고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면 내가 더 이상해. 중간에 엄마가 갑자기 체인지 됐잖아. 내가 갑자기 엄마가 돼서 네가 혼란스러웠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그 여자가 계속 내 엄마였으면 내가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겠어? 어림도 없지. 사실 너 처음 봤을 때 옷 입은 거 보고 좀 놀라긴 했었어. 나 한 달 동안 계속 같은 옷만 입고 있었어. 다시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지금도 생각나? 응. 미안해. 내 동생이 너무 모자라서. 아니, 괜찮아. 대신 좋은 언니를 둬서 내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얘가 또 사람을 울리네. 나 늙었나 봐. 토오루와 레스토랑에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우리 쪽으로 걸어왔다. 왜 그래? 설마 너 레이라? 그런데 누구? 나야, 미유. 언니. 일단 이리 와 앉아. 나도 토오루랑 점심 먹으러 온 거니까. 아니야, 됐어. 앉으라면 앉아. 앉아서 똑바로 봐. 싫어. 너 꼴이 이게 뭐니? 옷은 또 그게 뭐고. 여기 와서 앉으면 내가 10만 원 줄게.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 같은데?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알지? 그래.
엄마 기억나니? 응, 기억나. 어떻게 잊어버리겠어? 너 몰라보게 훈남이 됐다. 너 꼴이 대체, 너 지금 무슨 일 하니? 일은 가는 곳마다 바로바로 잘렸다면서. 엄마한테 들었어.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는데? 엄마한테 돈 달라고 몇 번이나 왔었다면서. 집에서 돈 훔쳐서 나간 적도 있고. 그거에 안 주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영 끊자고 하니까 기분이 어떻던? 시끄러워. 토오루는 중학교 때 공부 참 잘했어. 그림도 잘 그려서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얘기 뭐하러 해? 아, 미안. 고등학교는 미술계로 진학했어. 본인 재능 살려주고 싶어서. 장래가 유망하다고나 할까? 글쎄 뭐 그런 질문에 내가 뭐라고 대답해. 어때? 너무 잘 자랐지? 반짝반짝하지 않니? 너 지금 기분이 어떠니? 어떠냐니? 나 아무 생각 없는데? 그래? 진짜? 지금 네 처지를 보면서 네가 한심하다는 생각은 안 드니? 엄마, 그런 말을 뭐 하려고 해? 부끄러움은 있는지 궁금해서. 아이한테 다 해진 옷을 입히고도 자긴 멀쩡한 옷을 입던 사람이 지금 자기가 저런 꼴로 나타났잖아. 쪽팔리지 그럼. 당연히 쪽팔리지. 나 갈게. 그냥 가게? 돈 필요한 거 아니야? 아직 10만 원 안 받았잖아. 필요 없어. 네가 나한테 했던 말이야. 얘는 10만 원이라고. 아이를 돈으로 먹였었다고 네가. 지금 용서를 빌지 않으면 넌 죽을 때까지 혼자일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누가 혼자야? 내가 언니처럼 노잼에 촌스럽고 우중충한 줄 알아? 그래, 알았다. 그럼 앞으로도 쭉 네가 한 짓을 죽을 때까지 후회하면서 살아. 후회는 누가 후회를 해? 엄마. 그 후로 레이라를 다시 만난 일은 없었다. 자기 자식을 어둡고 더러운 집에 혼자 방치하다 끝내는 버려버린 그녀는 어느 순간 그녀 자신이 이런저런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고 이제는 사회에서도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 있었다. 아마 그녀도 분명히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어디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진 것일까? 어디서부터 다시 고쳐야 했던 것일까? 분명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만약 그런 생각조차 하지 못할 만큼 어리석은 인간이라면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행복한 바보일지도 모르겠다. 그런 동생에게 받았던 상처를 이겨내고 토오루는 훌륭한 어른이 되어주었다. 토오루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강인한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사실 그때 레이라 옷 호주머니에 살짝 10만 원을 넣어주었던 건 비밀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은 사츠키, 26살 전업주부입니다. 지금 뱃속에 아기가 있고 2주 후에 출산 예정입니다. 4살 연상인 남편 류우는 대학교에서 일하는데 작년에 29살의 젊은 나이로 준교수가 된 특이한 케이스라고 합니다. 아빠 친구의 아들로 만나게 되었고 마음이 맞아서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후에도 커플처럼 알콩달콩합니다. 미안해 사츠키, 빼기 힘든 일이 생겨버려서. 아니야,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만삭인 아내를 혼자 고향에 보내다니. 어쩔 수 없지. 대학교 최연소 준교수가 돼서 바쁘잖아. 그건 기쁘긴 하지만 가족도 중요한걸? 마음만으로도 기뻐. 집이 여기서 머니까 불편하네. 그러게. 결정했어. 발표회 끝나면 이사 가자. 뭐?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학교에서 가깝지 않아? 난 사츠키랑 뱃속에 있는 아기가 제일 중요해. 지내기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도 남편의 일이지. 류. 힘들겠지만 일이 좀 줄어들 때까지만 참아줘. 나도 곧 출산하니까. 출산 때는 무조건 갈게. 고마워, 류. 친정 도착하면 또 연락할게. 좋아. 또 힘내서 연구해야지. 남편인 료우와 그의 가족은 모두 학교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이나 유치원 교사 등 각자의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나는 시부모님과도 사이가 좋아서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도 무척 기뻐해 주셨습니다. 첫 손주를 보게 되다니 너무 기대돼. 라는 말씀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태어나고 자란 고향에서 아이를 낳고 싶습니다. 얼른 만나고 싶다. 커다래진 배를 상냥하게 쓰다듬으며 역으로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마미 언니 진짜 웃기다.
그치? 너도 해봐. 찐따한테 고백하기 벌칙 게임. 싫어. 난 언니처럼 은큼하진 않거든. 너 남자친구 사귀고 싶다며. 내 타입은 조니지에 있을 것 같은 잘생긴 남자야. 언니도 헐리우스타 같은 사람이 좋다며. 야, 꿈은 크게 가져야지. 너도 잘 기억해. 그래. 마미 언니 말이 다 맞아. 시끄러운 여고생들이네. 자매인가? 버스를 탄 지 30분째. 그러던 중 여고생으로 보이는 두 어린 여자애들이 탔습니다. 얼굴이 똑 닮아서 혹시나 쌍둥이일지도 모릅니다. 그 애들의 목소리가 너무 커서 나 말고 다른 승객들도 시끄럽다는 표정입니다. 기사님이 조용히 해주세요 라고 주의를 줘도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 자리 꽉 찼네 언니. 귀찮게 더 일찍 오는 거 탈걸. 언닌 편의점에서 새로 나온 디저트 사는 게 아니었어. 너도 오늘 늦잠 잤잖아. 그건 어쩔 수 없었지. 친구가 차여서 밤새 달래줬단 말이야. 너도 언젠가 그렇게 될지도? 시끄러워. 난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엔 꼭 남친 만들 거야. 그럼 누가 먼저 사귀나 내기하자. 언니한테 질 리가 없지. 정말 좀 전에 주의받았는데 또 큰 소리로 떠드네. 택시비 아끼지 말걸. 저기 아줌마. 아줌마? 그래, 당신한테 말 건 거야. 왜 그러니? 나나 동생한테 자리 양보 좀 안 해줄래? 엄청 뛰어왔더니 힘들어서. 미안, 그건 좀... 뭐? 나 10분 있으면 내리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줄래? 아, 귀찮게. 요즘 아줌마들 진짜 잘난 척한다니까. 그런 게 아니라... 마미 언니, 이 사람 배 나왔지 않아? 패스트푸드 너무 먹어서 살찐 거겠지. 아니야, 난 임산부고 곧 출산 예정이야. 그리고 여긴 임산부나 노인 배려석이라서. 우린 그런 거 몰라. 그래, 그냥 배려석이잖아. 젊은 사람이 앉는다고 벌 받는 것도 아니고. 얘들은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 겨우 임산부 하나를 배려해야 하는 거야? 그것도 아줌마를. 난 아직 26살인데 아줌마라니. 저기 안 들려요? 너희들 아까 기사님한테 주의 받았지? 다른 승객들도 있으니까 조용히 좀 해줘. 뭐? 우리한테 설교하지 마, 아줌마. 너희들 그게 무슨 버릇이야? 아, 몰라. 됐고, 빨리 비키라니까. 임산부면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나 박혀 있어. 쌍둥이의 언니로 보이는 맘이라는 애가 내 팔을 잡고 억지로 일으키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일에 몸을 휘청거렸고 그대로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아파. 그러게, 얌전히 양보해줬으면 됐잖아. 아줌마, 왜 이러는 거야? 시끄러워. 우린 임산부든 뭐든 관심 없어. 배려석 같은 거 어떻게 보면 건강한 사람을 차별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도 계속 그렇게 생각했어. 기사님이 마이크에 대고 그만하세요 라고 강하게 주의를 줘도 쌍둥이는 닥쳐 이 대머리 아저씨야 라며 되돌았습니다. 주위 승객들도 얽히고 싶지 않은지 도와줄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신호를 받고 있어서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줌마, 언제까지 두루누워 있을 거야? 못 앉겠잖아. 빨리 비켜. 잠시만. 왜요? 좀 더 크게 말해보세요. 부탁이야. 못 일어나겠어. 좀 일으켜줘. 그 정도는 혼자 좀 해. 임산부는 좋겠다. 뭐든 부탁하면 돼서. 배가 아파. 아, 진짜 중얼중얼 시끄러워. 애미, 그래도 그건 좀 심했어. 뭔 소리야. 언니도 짜증 냈었잖아. 그렇긴 해도. 아, 언니 도착했다. 벌써? 아, 결국 못 앉고 왔네. 다리 아파 죽겠다. 빨리 내리자. 귀찮아. 잠시만. 끈질기게. 나랑 애미는 이제 수업 시작한단 말이야. 여고생들을 방해하지 마. 쌍둥이들은 부르는 소리를 듣지도 않고 바로 내려버렸습니다. 그 후 바로 기사님이 달려와서 괜찮으세요? 라며 말을 거셨습니다. 그런데 다리 사이에서 물 같은 게 꽤 흘러나왔고 이거 설마 양수가 터진 거야? 안 돼! 나는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대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기사님이 승객들에게 뭔가를 호소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대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와줘려. 사측해! 료? 무사해서 다행이야. 여긴 어디야? 역 근처에 있는 병원이야. 나 어떻게 된 거야? 버스 기사님이 구급차를 불러주셔서 그대로 실려왔어.
일은 난 신경 쓰지 마. 맞아. 아기는 무사한 거야? 유산이나 사상 걱정은 안 해도 돼. 우리 아기는 무사하대. 다행이다. 얘기는 기사님한테 들었어. 쌍둥이 여고생이 괴롭혔다고? 그 자식들 절대 용서 못해. 배려석에 앉은 임산부를 끌어내다니. 배도 한번 발로 찼어. 진짜야? 젠장, 가만히 안 둬. 주변 놈들은 안 도와준 거야? 나 말고는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만 계셔서. 그랬구나. 미안해, 이렇게 돼서. 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잖아. 그치만 이 근처 고등학교면 모니로보 고등학교나 현립고등학교겠네. 빨간 리본 메고 있었으니까 아마 모니로보 고등학교일 거야. 그래, 찾아가서 한마디 해야겠어. 정말? 잘못됐으면 아기를 잃었을지도 몰라. 절대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료, 진짜 고마워. 다음 날 남편이 연락해준 건지 부모님이 병원까지 와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진통 촉진제를 씁시다 라는 말에 3일 후 예정보다 2주 정도 빨리 출산했습니다. 성별은 남자아이였고 아이가 힘찬 울음소리를 내서 나와 남편도 그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행이야. 무사히 태어나줘서. 하지만 여기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우리 학생 2명이 부인을 폭행했다고요? 네, 그 당시에 있었던 기사님의 증언도 있습니다. 그랬군요. 며칠 후 태어난 나는 남편과 함께 모니로보 고등학교로 찾아갔습니다. 이 지역에선 유명한 사립학교로 부잣집 자녀가 다니는 학교입니다. 여학생은 빨간 리본을 매는 것이 특징이어서 특정하기 쉬웠습니다. 학교에 직접 연락해 약속을 잡고 담임교사와 이야기하자 그 애들은 사과도 없이 곧바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는 마미와 에미라는 애들한테 성의 있는 사과를 받고 싶어요. 조금이라도 잘못됐다면 아들이 살아있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말씀하셔도 물증이 없으면 방법이 없는데요. 네? 애초에 부인도 뭔가 잘못하신 게 아닌가요? 처음부터 택시로 가셨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당신 대체 무슨 소리야? 저희 학교는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유명한 학교라서요. 그게 어쨌던 거야? 그래서 학생이 한 일은 잊으라는 거야? 그 쌍둥이의 아버님은 모니로보 학교에 거액의 기부를 해주시고 계세요. 혹시 이 일이 알려진다면 지금 저랑 남편을 협박하는 건가요? 그럴 리가요.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건 피해자가 정할 일이죠. 너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는 편이 좋으실 거예요. 이 자식이! 료, 진정해. 우리가 잘못했단 듯이 말하는 태도에 남편은 분노했습니다. 나도 반박할 말은 산더미였지만 출산 직후라 너무 지쳐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가야만 하는 걸까?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던 그때 소란스럽네요. 대체 무슨 일이죠? 교장 선생님, 이 부부가 학생한테 사과하라고 시끄럽게 해서요. 사과하라니? 며칠 전에 두 여학생한테 버스에서 괴롭힘을 당했대요. 배려석에서 끌어내린 것뿐만 아니라 배도 한번 찼다고. 그게 사실인가요? 네, 버스 기사님의 증언과 병원 진단서도 있습니다. 어라, 남편분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당신은 도쿄라인 대학의 최연소 준교소인 마미야 료 선생님? 그러고 보니 학회에서 몇 번 뵌 적이 있네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네, 그럼요. 다행이네요. 남편은 한 분야의 논문으로 꽤 높은 평가를 받아서 종종 학회나 고등학교 강연에 불릴 정도로 유명한 준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교장 선생님과 면식이 있었는지 남편에게 굽실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게 아까 전에 얘기는 말씀드린 대로 아내는 여기 학생들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상해죄로 고소할지도 검토 중이고요. 그런 모니로보 학교는 저와 부모님의 모교입니다. 모교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진 않아요. 이봐, 전에 마미야 선생님께 무슨 말을 한 거야? 학생들은 아직 미성년자라고요. 몰아붙이기라도 했다간 아버님께 클레임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 마미야 선생님의 집안은. 네, 왜 고조 할아버지가 설립자이시죠? 네? 지금은 경영에서 물러나고 고조 할아버지의 친구분 가족에게 양도했지만요. 어머니가 틈틈이 관여하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쌍둥이의 아버지보다 더 권위 있으시단 말이야. 세상에. 마미야 선생님, 부인, 이번 일은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저는 고소하시는 걸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저야말로 소란스럽게 했네요. 아니요, 아닙니다. 사치키, 이젠 걱정 안 해도 돼. 난 괜찮아.
학생들과 아버지에게 확실히 전해주세요. 물증도 가지고 있다고. 네, 알겠습니다. 증거가 있는 거야? 당연하지. 버스 회사에 연락해서 버스 안 CCTV 영상을 받았어. 그런가요? 그 쌍둥이 자매는 아직 학교에 있습니까? 네, 20분 후에 오늘 마지막 수업이 끝나서. 끝나면 여기로 불러주실래요? 본인이랑도 확실히 얘기해두고 싶어서요. 그건 좀... 자네, 아직도 학생을 감쌀 셈이야? 모니로버 학교의 평판이 떨어질지도 모른다고! 알겠습니다. 선생님, 굳이 교내 방송으로 불러내고 무슨 일이에요? 애미랑 마치고 버블티 먹고 쥐걸냈는데. 마미, 에미, 이 여성분 아니? 아, 그때 버스에서 만난 임산부잖아. 왜 여기 있는 거야? 이분이 너희 둘에게 폭행당하셨다고 해. 사죄받으러 찾아오셨어. 와, 귀찮게. 아직도 담아둔 거야? 말해두지만 난 사과 안 해. 아빠가 바로 돈으로 막아줄 테니깐. 그렇게 여유로운 것도 지금뿐일걸? 뭐? 의사 선생님이 조금만 더 늦었다면 아기의 생명이 위험했을 거라고 하셨어. 배를 발로 차여서 예정보다 빨리 출산하게 됐어. 반성할 마음이 없다면 이쪽도 생각이 있어. 아버지께 전부 보고할 거야. 아저씨, 웃기지 마. 빡빡 시끄럽게.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고등학생이나 돼서 부끄럽지도 않아? 아기는 무사히 태어났지만 아내는 버스에서 경상을 입었어. 피해 신고를 하면 퇴학은 거의 확정이겠지? 잠시만. 퇴학만은 봐줘. 그래. 아빠한테도 말하지 마. 사과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하는데 사츠키는 어떻게 하고 싶어? 고등학생이나 돼서 그렇게 뻔뻔하다니 부끄러운 줄 알아. 합당한 대응을 해줘야겠어. 죄송해요. 사과할 테니까 용서해주세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부모님께 연락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쌍둥이와 부모님이 집으로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며 사죄를 했습니다. 그 둘은 뺨이 빨간 걸 보니 아마 맞은 거겠죠. 부모는 멀쩡한데 조금 딱하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담임교사도 이번 일을 덮으려고 한 이유로 엄격하게 주의를 받았다고 합니다. 마미 언니 잘못이잖아. 먼저 아줌마를 끌어내려고 했잖아. 책임 좀 가하지 마. 넌 임산부 배를 발로 찼잖아. 시끄러워. 나만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 그것보다 앞으로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빠가 학교 못 가게 하면. 심지어 절에서 수련하고 와 라고 말했잖아. 나 그딴 빡센 곳 가기 싫어. 나도 싫거든. 마미 언니 혼자 가면 안 돼? 뭐? 그럼 네가 혼자 가. 그 애들은 부모님께 애원했지만 결국 퇴학 처분되었습니다. 행실이 나쁜 청소년들을 고쳐주는 절에 맡겼다고 합니다. 소문대로 꽤나 엄격한 곳이어서 매일 아빠 엄마 살려줘 라며 울부짖고 있다고 합니다. 분명 마음 고쳐먹을 때까지 못 나오겠지. 나는 어떻게 됐냐 하면 새 집으로 이사도 마치고 남편과 갓 태어난 아들과 셋이서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몸도 예전처럼 돌아와서 엄마로서 새로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트러블에 휘말렸지만 남편에겐 고맙습니다. 아이도 소중하지만 앞으로도 인꼬 부부로 지내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